11월 27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날이 굉장히 추워졌는데요. 지금 뭐 영하 10도까지 체감 온도가 느껴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야 이건 또? 생신 축하드려요. 생신 축하로 와. 이거 저기 방송을 찍으면서 시청자들도 함께 축하. 아니, 감사합니다. 내가 저기 서프라이즈에 속았습니다. 방송 찍은 부분이 날라갔다고 해가지고 다시 찍으라고 해서 지금 인상을 쓰고 방송을 하려 했는데 이렇게 생일 축하 케이크 오군요.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거 들어가? 이거 넣으려고. 아까 앞에 뉴스에서 흥국사 탱화 사건 의혹과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면 스님은 법무법인을 통해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저는 이런 거야말로 화쟁위원회에서 입장을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스님이 법무법인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합니까? 흥국사 탱화 사건과 관련해 손아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는 물론 악의적인 보도의 무분별한 게재, 피케팅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손아배 대리인인 법무법인 메리트를 통해 단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탱화 반환 대책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이 조직은 흥국사 탱화 절도 의혹은 자초한 거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손상훈 반환이 집행위원장, 김형남 변호사, 최창훈 동국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 2004년에 탱화를 발견해서 직접 해수한 해문스님, 정성훈 불교 포커스 주관, 김영국 영경불교정책연구소장 등이 참석해서 이 일면스님 흥국사 탱화 절도 의혹은 자초한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어떤 언론도 일면스님이 탱화를 훔쳤다고 단정해 보도하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일면스님과 도난 당시 탱화를 보관했던 비구니 동기스님은 의혹을 벗기 위해서 당당히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일면스님, 비구니 동기스님, 해문스님, 즉 탱화가 없어질 당시에 주지였던 스님, 그리고 탱화를 보관하고 있었던 분, 그리고 이걸 이 흥국사에서 없어졌고 비구니 스님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해서 반환을 받아낸 이 해민 스님, 이 3자가 대면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탱화 절도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일면 스님에 대한 동국대 이사 후보 추천을 보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요. 조계종은 실제로 내부에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일,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의혹이 만약 사실이라면 조계종이 이 의혹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조계종은 책임지고 이 당사자들을 다 공개를 해서 당사자들 간의 면담과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진실을 밝혀야 되고,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그야말로 이런 일에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밝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총학생 부회장을 굶겨 죽일 겁니까? 입장을 빨리 발표를 하세요. 한편 오마이뉴스는요, 이승만 불교닷컴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이 불교닷컴이 조계종에 관련된 여러가지 의혹들을 보도하면서 그 불교닷컴의 이승만 대표가 성녀에게 맞아 이 4개가 나가고 피 오줌까지 눈다, 이런 부분들을 보도했습니다. 자, 조계종 총무원에서는요, 못 보는 뉴스 사이트가 있답니다. 전국의 어떤 교구 본사에서도 이 사이트를 못 열고, 이 성녀들은 이 매체 기자들과 인터뷰를 할 수도 없고 광고도 못하고, 심지어 기자들은 사찰에 들어가면 쫓겨나기로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걸려있던 배너 광고도 다 없어졌답니다. 왜 조계종이 이 사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자, 이 불교닷컴은 지난 11월 9일 광고 배너 게재 중단 요청서가 사무실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이 보냈는데요. 그 뒤에 이 닷컴 홈페이지에 걸린 불교계가
낸 광고들이 전부 다 잘렸다는 겁니다. 그럼 왜 잘리느냐? 불교 조계종 중앙총회 회원들이 낸 성명서예요. 해종, 즉 종단을 해치는 언론이다. 그래서 해종 매체들은 이러한 종도들의 우려를 비웃기라도 하듯 보다 자극적이고 선전적인 문구를 긍정적으로 보도하면서 종도들을 분열시키고 종단의 질서를 유린해왔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조계종단의 국회격인 중앙종회는 해종 언론 결의문을 채택하고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그 대책위원회 멤버가 엄청납니다. 교구 본사 주지, 종회 회원, 총무원, 집행부, 동국대, 중앙신도회장, 포교회장, 전국 비구니 회장 등이 다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대책위원회는 해종 언론 보도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해가지고 자료집을 제작하고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 법무법인과 업무 계약을 체결한다 돼 있답니다. 그러면서 이 언론 사이트 접촉 및 광고 후원, 인터뷰 등 모든 부분을 다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신도들을 조직해서 해당 언론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 해당 언론은 불교닷컴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인데요. 2006년 1월에 창간했습니다. 자, 창간 모토가 조고각하, 즉 자기 발밑을 살펴보라, 이런 걸 들고 창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목탁이 되어야 할 불교가 부패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 곰팡이를 하나씩 햇빛에 드러내어서 퇴치한다면 불교가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기대했다. 이것이 이제 이 창간 모토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얼마나 보기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불교 조계종단이 이 매체에 대해서 융단 폭격을 하는데, 이 매체라는 것을 해봤자 대표 포함해서 5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독자들이 많았어요. 랭키닷컴에 등록된 종교 매체 중에서 불교계 언론으로는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체는 조계종단에서는 눈앞에 가시였을 거다. 자, 대표가 이야기를 합니다. 미운 틀이 박혔다. 자성 총무원장 기사 때문이다. 첫 번째는 자성 원장이 33대 총무원장 선거 때 장주 스님과 미락서에 사인한 것을 보도했다. 미락서는 종단 운영에 있어서 인사 문제는 장주 스님과 합의하여 처리한다. 부원장 제도를 신설한다 등 3개항이 담겨있고, 두 번째는 최근 자성 스님과 경제사범으로 구속된 은인표 전일저축은행 전 대주주와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 보도를 2번에 걸쳐서 인용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도 자성 스님이 MB 선거 캠프에서 상임 고문을 지낸 것을 특종 보도했다. 즉 이런 것 때문에 찍혔다는 겁니다. 특히 이 대표는 첫 번째 미락서에 사인한 자성 스님 원장의 필적을 확인하려고 법원이 자성 원장을 수차례 불렀는데도 1년 동안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판사도 재판정에서 본인의 것이 맞다고 본다. 다음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을 보도했다는 거예요. 또 불교닷컴이 주요하게 보도한 기사는 대부분 조계종 총무원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불교닷컴은 용주사 주지가 출가한 이후에 철을 두고 쌍둥이 아들도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 보도는 용주사 신도들이 연일 주지 퇴진을 외치고 시위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원래 용주사의 주지 선거 과정에서 건품이 살포되었다라고 이 논란이 불거졌다가 이제 쌍둥이 아들이나 처 문제도 등장을 했는데요. 이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용주사 신도 비대위를 상대로 용주사 주지 성월 스님이 법원에 낸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을 당했습니다. 즉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일단 잠정적으로 판단을 한 건데요. 재판부는 이 신도 비대위는 용주사의 신도들로서 용주사의 스님 등으로부터 신청인에게 사실혼 배우자와 쌍둥이 아들이 있고 쌍둥이 아들이 유학 후 군 복무 중이라는 사실과 그들의 실명까지 거론되는 것을 듣고 위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나름대로 조사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의 그 근거 자료들을 소명 자료로 제출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속해서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출가 독신자만이 성녀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즉 결혼하지 않고 출가를 한 사람만이 스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청인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고, 즉 주지 스님의 배우자와 자녀 의혹이 불거졌고, 주지 선거 당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불교 조계종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하에 비대위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신청인들이, 즉 비대위 출신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신자들로서 성녀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신청인 주지의 퇴진 및 대한불교 조계종의 자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한마디로 이런 일을 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고 조사 노력이 있고 또 그 부분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또 불교닷컴은 동국대 파영도 주도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자성 총무원장이 부당하게 사학재단 총장 인사에 개입한 사실을 보도했고 총장으로 내정된 인사의 논문 표절을 밝혔다. 이런데도 총장 임명을 강행하려고 이사회를 장악했는데 이사장은 탱하 절도 의혹을 받고 있는 성녀다. 이사회는 사기 횡령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성녀, 지하에서 성매매를 하는 룸살롱이 있는 러브 모텔을 직접 운영하는 성녀가 포함됐다. 더 황당한 것은 교수와 학생들이 이사회를 방해할까 두려워 초등학교 지하 강당에서 이사회를 열어 총장을 뽑았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러브 모텔을 운영하는 성녀의 경우 불교닷컴의 현장 취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이 모텔의 2층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는 방도 확인됐다. 하지만 그 성녀는 불교닷컴 취재진에 성매매 사실은 모르는 일이며 모친에게 물려받은 재산이라 주장했다. 이겁니다. 자, 조계종 성녀들의 학내 문제 개입은 부도덕한 이사 총장 선출로 이어졌고 동국대 총학생회 김건중 부회장은 43일이 넘게 목숨건 단식을 하고 있다. 2명의 교수가 지금 보름째 단식에 동참했고 한 교직원은 해고를 각오하고 4일째 동조 단식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성녀들의 탐욕이 빚어낸 동국대 장학 사태는 학문의 전당을 종단 정치 싸움판으로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도했다고 동국대로부터 1억 손배소 소송을 당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종황종회는 최근 야당격인 영당 스님을 제명했는데 79명이 참석해서 61명이 찬성했다. 본회의에 참석해 임시의장으로서 불교계 자성을 촉구한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징계했다. 종회 본회의 발언은 면책특권이 있다. 그걸 위반하면서 바른말 하는 스님을 제명했다. 그래서 영당 스님이라는 분은 조계종 내부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중앙종회 의원에서 제명이 되었고요. 이 영당 스님이 받은 제목은 성풍실추입니다. 즉 중어로서의 한마디로 자격 미달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지난 3월 9일 동국대 이사회는 영담 스님을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지명을 했는데 그런데 조계종은 영당 스님이 동국대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학내 홍란을 방치하여서 장기화시킨 부분을 징계 사유에도 넣었습니다. 이 외에 학력 위조, 종단 스님 모욕, 수탐 비리오, 부적절한 은행을 했다면서 징계에 회부했는데요. 적광 스님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호법부 종무원을 엄정하게 판결해달라는 탄원서를 비롯해 전 표충사 주지 재경 스님의 불법 토지 매각 사건 탄원, 장주 스님이 제기한 총무원장 자성 스님 도박 연루 폭로 의혹 사건 등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이 성풍을 실추시켰다고 해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분은 탄원서, 성명서, 또 인터넷 팟캐스트 등에 출연해서 조계종의 내부에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여러가지 조계종의 성풍을 갖다가 실추시켰다라고 지적받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 또 불교답편 이 대표는 2012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백양사 도박 사건을 보도했는데요. 백양사 관광호텔에서 동영상이 찍히는 줄도 모르고 방장스님 49제를 모시러 왔던 성녀들이 우통을 벗고 담배를 피우면서 도박판을 벌였다. 고급 술병이 뒹굴었다.
그 제보자로부터 영상을 넘겨받은 이 불교다큰 대표는 수십 번 영상을 돌려가면서 성녀 얼굴을 확인했는데 조계종당 고위직이 대부분이었다.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전화를 돌렸는데 다 부인했고, 그는 속세보다 더 진흙탕인 불교계 일부 권력자들의 맨얼굴을 폭로했다. 자성 원장이 이후에 108배했고 대대적인 종단 쇄신안을 발표했지만은 도지사급인 교구 본사 주지들이 조계종에서 참여도 했다. 자성 원장은 재임에 연연치 않겠다며 출마를 포기했는데 모두 수요였다. 자성 원장은 재임을 했고 21개 사찰과 단체들이 불교닷컴을 부도덕한 언론으로 매도하는 성명서를 냈다. 불교 언론은 앵무새처럼 받아 적었다. 그해 6월 22일 중앙종회는 우리 소명도 듣지 않고 출입금지, 광고금지, 취재 거부를 결의했다. 이후 510일 동안 불교닷컴은 광고 제로 상태로 버텼다. 3월 18일 날, 그러니까 2013년 3월 18일 날 이 대표는 광고 중단 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려고 23명의 성녀들이 모인 서울 인사동 한 음식점에 갔다가 죽도록 맞았다. 조계사의 한 성녀는 그를 5분 동안 팼다. 다른 성녀들은 말리지 않았다. 당시 폭행을 한 성녀는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이빨이 4개나 빠졌다. 그 전에 신장 이식을 했는데 혈뇨가 났다. 병원에 입원했더니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분은 지금 앞으로도 긴 싸움을 해야 된다고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게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고 설파했는데 썩은 자들이 자기만을 찬양하게 만들었다. 생사가 일려하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악용하면서 탐욕의 금자탑을 쌓았다. 불의에 침묵하고 불이익에 득달같이 달려든다. 부처님이 살아 계셨던 2700년 전의 그리만큼 불교가 본뜻과 멀어졌다. 권력을 잡은 일부 성녀들 때문에 불교가 다 욕을 먹고 있다. 조고각하, 즉 계단 밑을 갖다가 되돌아보라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총무원 계단에도 이 말이 쓰여 있는데 도대체 불교는 무슨 생각일까? 라고 이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교계는 2008년에 불법 폭력 시위를 뒤에서 조정한 수배자들의 은신처 역할을 해줬습니다. 조계사가요. 지금처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이러니까 그때 산문 폐쇄, 즉 절의 문을 닫아 걸어서 신도들도 접촉을 못하게 해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해놓고 며칠 지나서 허지부지 됐는데요. 대성불교는 원래 소성불교하고는 달리 신도들이 사는 세상에 내려와서 접촉을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 이거였는데 자기들하고 관계도 없는 일로 가지고 산문 폐쇄를 했습니다. 근데 조계종이 이번에도 산문 폐쇄 대신에 화쟁위원회를 전면에 내세워서 한마디로 이 범법과 준법을 뒷거래시키는 용도로 탈바꿈하게 하고 있다. 이것이 돌아가신 원호 스님의 뜻이냐? 라고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한 칼럼은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계속되는 한 칼럼의 보도 내용입니다. 조계종과 박원순 시장이 조계사 주변을 개발하는 역사문화 관광지 사업 협약을 맺고 서울시가 3,500억 가량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발표한 것이 2년 전 9월이었다. 그런데 한국 불교는 아직도 대규모 사찰과 거창한 불상을 세우는 데 관심을 갖는 옛날식 불교다. 지적 탐구심과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없다. 계속 이러다가는 불교가 연기법에 따라서 자연 도태될 수도 있다. 연기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불교가 사찰이나 크게 짓고 이렇게 가면 결국은 불교가 도태되는 결과로 이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겠죠. 화쟁이가 현 민노총 위원장을 조계사 품 안으로 받아들이면서 중재 입장을 밝힐 때였다. 이 칼럼의 필자는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프다. 부처님은 고통받는 중생을 끌어안는 것이 붓다의 존재 이유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조계사가 언제 한번 폭력 시위대에 두들겨 맞고 부상당한 의경들을 위해 화쟁이를 통해 가슴 아프다는 말을 한마디라도 해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끝을 맺었습니다. 전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조계종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조계종이나 조계사가 한상균 위원장과 경찰을 화쟁시키기 전에, 중재하기 전에
자기 내부에 중재할 일들이 너무 많다. 조고각하, 즉 자기 계단 밑을 한번 되돌아보기 바란다라는 입장에서 이 뉴스를 보도한 겁니다. 뭐 저한테도요, 항의할 일 있으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뭐 화쟁위원회가 나서서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못하도록 중재를 해보고 싶으면 해보십시오. 중요한 것은요, 자기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국사에 끼어들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